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한 정형외과에서 허리 시술을 받은 환자 8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입니다. 병원에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알균에 집단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돼 정확한 인과관계와 추가 피해가 있는지 등 병원 환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배현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강릉의 한 정형외과,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데 지난달 시술을 받은 60대 환자가 시술 3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폐혈성 쇼크로 추정되는데 또 다른 환자 2명도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나머지 5명도 발열과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에서 긴급조사에 나섰는데 이들 대부분 혈액과 뇌 척수액에서 황색 포도알균이 검출됐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알균은 상처 등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면 폐혈증이나 뇌수막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곳 병원 종사자와 집기 등 16곳에서 검출된 겁니다. 감염 사고가 발생한 해당 병원은 지난 1일부터 아예 문을 닫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더 이상 환자가 발생이 돼서 안 되고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동일 시술을 받은 환자 26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저희가 가장 위험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최근 2주간의 환자들에 대해서 건강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당국은 황색 포도알균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감염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택시의 수는 택시운송사업법에 따라 5년마다 까다로운 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택시를 줄이거나 늘려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데 도내에는 711대의 택시가 더 많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역 앞에 택시 30여 대가 늘어서 있고 수십 명의 승객들이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50여 명의 승객이 30여 대의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연간 3,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강릉에는 몇 대의 택시가 필요한 걸까? 지역별 필요한 택시의 수는 택시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한 실차율, 가동률 등 6가지 항목을 적용해 5년 단위로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필요한 택시 총량이 최근 공개됐는데 도내에는 모두 6,607대의 택시가 필요하지만 실제 운행되는 택시는 7,318대로 711대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시가 적정 대수보다 209대 많았고 속초 82대, 정선 67대, 태백 64대, 삼척 54대, 동해 52대, 영월 44대 순이었습니다. 반면 지난해까지 감차해야 했던 강릉시는 지금은 필요 대수보다 오히려 24대 부족했고 원주시도 4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에는 최근 수년간 잇따른 열차 개통으로 관광객이 늘면서 택시 이용객도 크게 늘었고 이런 수치가 택시 총량제 산정에 반영된 겁니다. 손님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방증이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택시 총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감차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숨통이 트였고 개인 택시 신규 면허가 발급될 수 있다는 소식에 택시업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한 25대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는 또 법인 택시를 위해서도 또 몇 년에 한 번씩은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어. 도내 각 시군은 조만간 택시 감차위원회를 열고 감차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제5차 총량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상 지금 이번에 5차 택시 총량제 결과 나온 것대로 감차가 이루어지겠네요. 5년 동안. 그렇죠.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그 계획이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시군별 감차 계획이 올라오는 대로 빠르게 심의해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2029년까지 적용한 강원도 각 시군별 택시 감차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내 해수욕장 10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올해 문을 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마을별 사정에다 법률적 다툼으로 개장하지 못한 곳도 있는데 피서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과 가까운 바닷물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수영 안전선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물놀이 가능 구역은 좁고 외곽에는 수영 금지 푯말이 꽂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해수욕장이 운영됐던 이곳은 올해는 마을과 양양군 사이에 다툼이 생겨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못했습니다.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불편합니다. 작년에는 그런 게 일단은 다 되니까 좋았던 기억으로 왔어요. 근데 이번에 왔을 때는 파라솔을 일단 빌리지 못해서 여쭤보니까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수상안전요원은 2명이 배치됐지만 해변 청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샤워 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샤워실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되면은 저기서 해수욕 하려고 왔는데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안 열려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동산항 해수욕장이 개장하지 못한 이유는 야영장 운영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의심된다며 양양군이 해수욕장 관리 운영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측은 야영장 운영자가 4년 전에 이사 온 마을 주민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어 해수욕장 관리 운영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마을 측은 야영장과 해수욕장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의상실의 문제를 운운하면서 야영장이랑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된다라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이장님에게도 해수욕장 좀 운영을 포기해달라는 각서를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일부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못한 시군은 강릉과 삼척, 속초, 양양 등 4곳에 이릅니다. 마을에서 운영해야 하는 해수욕장들은 올해도 각 마을 사정 때문에 강원 도내에서 10여 곳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일부 해수욕장은 몇 년째 미개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일부 시군은 해수욕장 지정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우입니다. 대규모 시멘트 회사와 인접한 삼척시 노곡면에 석회석 광산 개발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피해도 걱정이지만 광산 업체를 운영하는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노곡면 거리에 펼침막이 걸렸습니다. 석회석 광산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삼척의 한 광산업체가 삼표 시멘트에서 석회석 광산을 매입해 개발 인허가 절차를 밟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광산업체는 제철용 석회석 5천만 톤가량을 약 50년간 캐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석회석 광산 개발로 인근 마을에 먼지와 소음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기에다 이곳에서 약 20km 떨어진 동해안까지 석회석을 대형 화물차로 운반할 계획이어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 개발에 대해 주민 반대가 거센 가운데 실제 사업자를 두고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산업체 임직원이 주로 삼표 시멘트 퇴직자로 이루어진 데다 개발 광산도 삼표 시멘트에서 샀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광산업체도 삼표에서 소유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책 없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회사가 이만한 광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의 도움 없이는 이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실제 광산업체의 법인 서류를 떼어보니 삼표그룹 3세와 같은 이름인 정모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업체는 우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상 필요 없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석회석 운송로도 우회 노선을 만들어 주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삼표그룹 3세가 자금을 일부 대고 사내이사인 건 인정했지만 실제 광산 개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제철용 석회석은 중소기업 육성 업종이어서 해당 광산업체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며
3표에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3표 그룹 3세가 어떻게 광산 개발에 투자하게 됐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호남과 충청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지만 영동 지역에는 여전히 비가 적게 내리면서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지난 3일 29.7%, 4일 29.2%에 이어 오늘 28.9%로 낮아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도내에는 정선 만항제가 37mm로 가장 많이 내렸고 설악산 28, 속초 19, 삽당령 11, 대관령 3.7, 강릉 2.3, 북강릉 1.7mm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동해안에는 최대 40mm, 영서 중남부 지역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원FC의 2026년 홈경기 개최지 공모 결과 강릉시만 단독 신청했습니다. 강원FC가 강릉과 춘천을 대상으로 내년도 홈경기 상하반기 분산 개최를 위한 순서 결정 공모를 진행한 결과 강릉시만 신청해 재공모가 진행됩니다. 재공모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받게 되며 재공모에서도 단독 신청할 경우 해당 시에서 2026년도 K리그 전 경기와 코리아컵 홈경기가 모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이 수험생 맞춤형 지원에 본격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44개 수능 시험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시험장 환경을 개선 중입니다. 특히 고3 재학생을 위해 면접 아카데미, 수학 학력 향상 프로그램, 1:1 원격 강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입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와 강릉 영동대학교가 태백 캠퍼스 설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강릉 영동대와 협력해 2027년 태백 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실무 기반 교육과정 설계와 기업 연계형 계약학과 운영, 졸업 후 지역 정착 지원 정책 마련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옛 장성여중 부지에 태백 캠퍼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강원도 교육청과 부지 매입 절차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27회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모두 2만 7천여 명이 다녀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화제를 주최한 강릉 시네마테크에 따르면 1일과 2일 각각 1만 1천여 명이 다녀갔고 마지막 날에도 4천 명 가까이 찾아 누적 관객 수가 2만 7,256명에 달했습니다. 관객들이 직접 선정하는 땡그랑 동전상은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 엄하늘 감독의 너와 나의 5분, 박지훈 감독의 어느새 부는 바람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카카오뱅크가 5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모두 6,300만 원의 후원금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